온더라이브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수업 중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수업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수업 진행하는 중에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7가지 내용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메인 화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제가 수업을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채팅, 소통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과 소통 부분입니다. 네, 네모 상자에 점점점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학생들과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질문을 내고 혹은 수업 내용을 정리해봐라 라고 해서 모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도 모두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엔터를 치면 이 창에 쭉쭉쭉쭉 내용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 모양이 있는 곳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번 수업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지금 현재 이 수업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입장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통계 같은 버튼은 이 수업 안에서 설문이나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나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도 확인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문이나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누른 답변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을 적게 눌렀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는지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설정을 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익명으로 투표나 설문에 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여지는 곳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둘러보기라고 하는 걸로 우선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러보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둘러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둘러보기라고 하면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이렇게 쭉쭉쭉쭉 뜨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초록색으로 카메라 버튼이 이렇게 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카메라나 웹캠이나 핸드폰 등등에서 본인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얼굴이 아무리 둘러보기를 선생님께서 누르셔도 그 학생 얼굴은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학생은 웹캠이나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둘러보기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채팅창 참가 있는 학생들 확인할 수 있고 설문이나 투표를 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 더보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출석부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출석부 체크라는 걸 누르시면 출석 요청 전체한테 할까요? 라고 하면 클릭하고 출석을 누르면요. 학생들한테 모두 다른 번호 4자릿수가 학생들한테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출석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출석부 보기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갑자기 딱 출석을 불렀을 때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은요. 설문인데요. 지금 더보기를 누르시고 설문조사를 누르시면 수업 중간중간에 팝업 퀴즈처럼 내실 수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설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념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대다수는 이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대답을 못한 그렇게 본인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개념 어느 정도 이해됐는지 익명으로 한번 설문 받아볼게요 라고 해서 질문을 바로 여기서 만드시고요. 앞에 설명한 개념 이해 정도를 말해주세요. 전혀 이해 안 됨, 네, 조금 이해됨, 보통임, 이해됨, 완벽히 이해됨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지선택형 같은 경우는 4개로 네,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과 함께 예시를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시면 학생들한테 질문과 함께 네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예시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 통계표에 해당 관련돼서 누가 더 많이 눌렀고 누른 만큼 통계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퀴즈인데요. 이 퀴즈 같은 경우는 이곳 강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만들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내보겠다 하실 경우에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클릭해서 송출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 퀴즈를 다 풀고 퀴즈 결과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곳 통계가 있는 이 표에서 학생들이 맞추고 틀리고 한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퀴즈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나가기를 누르시면 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퀴즈, 이곳에서 미리 퀴즈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퀴즈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퀴즈 추가라고 이곳을 누르시고 퀴즈명 저는 온 더 라이브라고 하는 수업에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온 더 라이브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객관식 단답일지, 다답일지, 주관식 단답일지, 주관식 서술일지를 미리 클릭을 하시고요.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오답 항목을 미리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온더라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만들었다. 이건 오답이겠죠? 1번은 오답. 그 다음 2번 본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오답이죠.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해당 주소를 찍고 들어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오답의 범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정답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국내에서 만들었다. 요거의 정답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 자체를 하실 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질문의 이미지 파일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웹페이지 보여드릴 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온 더 라이브라고 하는 제 수업에 해당 질문이 준비가 미리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잠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더보기에서 제일 아래로 보시면 수업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학생들에게 줄 파일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등록 자료 올리기를 누르시면 해당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좀 더 참고할 자료 요거 있으니까 확인하세요라고 해서 수업 중에도 올리실 수 있고요. 사실 요 수업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학생들 들어오기 전에도 수업 자료를 미리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학생 질문하기입니다. 이 학생 질문하기는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교수 화면입니다. 네, 교수가 학생들한테 송출하게 되는 화면이죠. 학생도 이 화면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이 오른쪽을 서로 상호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이 보이고요. 네, 채팅창, 누가 들어왔는지 통계표, 그 다음 더보기에 다양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인 화면이 보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의 더보기는 학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업 자료는 교수가 올린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질문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의 얼굴이 이 메인 화면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하실 때 학생들이 질문하기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교수님들한테는 이렇게 뜹니다. 질문 수락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질문 수락을 누르시면 학생의 얼굴이 이 메인 화면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초록색. 이 초록색이 있어야지만 학생들의 얼굴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잘못 설명드린 것 같네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발표할 자료를, 수업 자료를 클릭하면 본인의 수업 자료 화면이 이곳 메인 화면에 뜨게 돼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 자료가 모두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실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사 시작하기로 들어가시고요. 네. 로그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수업하기로 들어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설정하는 거 제가 한번 뭐 다 보여드렸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네. 요 화면으로 제가 줄을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하는 화면을 요 화면이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부로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화면을 준비를 하고 제가 요 소리까지 송출을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까지 송출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요거는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하실 때는 반드시 키셔야만 소리가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소리가 학생들한테 들립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죠. 네. 온더라이브 와서 채팅창 이걸 누르시고
전체한테도 메시지 넣을 수도 있고 특정 학생한테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넣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학생들도 이곳에 입력을 하게 되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업에는 저만 들어와 있고 아직 학생들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회색으로 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출석 체크 같은 경우를 누르면요. 이걸로 출석을 체크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임의의 4가지 다 각각의 다른 번호가 송출이 되고 학생들이 그걸 번호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출석부 보기를 보면 이곳에 뜨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요. 이곳에서 만족한 정도를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삼지, 선다, 3가지 선택이다. 그러면 아주 불만족, 네, 보통, 아주 만족, 해당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물어보고 또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이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는 정도로 송출이 되고요. 학생들이 답하는 것만큼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수업 중에도 파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 자료를 열기에서 자료 올리기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혹은 자료를 수업 중 말고요. 사전에 미리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퀴즈를 왜 좀 늦게 말씀드렸냐면 퀴즈는 수업 중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업을 만들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서 퀴즈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퀴즈 추가해 주시고요. 퀴즈는 예를 들면 제 현재 수업이 온 더 라이브 수업이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요 수업 개설한 이름과 동일하게 만드시고 퀴즈 질문 예를 들면 네, 웹브라우저의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우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객관식 다답형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고요. 설명으로 바른 것은 했는데 지금 객관식 다답형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요건 추가이고요. 네. 요거는 오답이겠죠.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요 온더라이브에 요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목록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게 개설한 강의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온더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강의실에 이 질문, 이 퀴즈를 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수업으로 오셔서 다시 수업하기로 들어가시면 학생들한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지금 온더라이브라고 하는 강의실에서 네, 수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를 내게 되면 학생들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 결과를 보게 되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냈지만 아직 학생으로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퀴즈 결과가 나오질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출한 사람, 정답 여부, 학생들 이름, 제출 시간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뜨게 됩니다. 사실 퀴즈 같은 경우는 학생들 오늘 주차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퀴즈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 보았습니다. 자, 웹 실습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간단한 듯 하면서도 조금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손에 계속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4강에서는 수업 중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